서해에 급파해 한반도 핵전쟁을 가정한 훈련을 벌였습니다. 국경부대에는 북한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고해상 군용 감시 카메라가 대거 설치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시닝함이 함포와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적 군함과 잠수함이 영해를 침범한 상황을 가정해 실탄으로 격침시키는 훈련입니다. 시닝함은 첨단 레이더와 64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갖춘 최신 구축함으로 지난 1월 북해 함대에 배치된 이후 실전 대비 훈련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군은 이례적으로 훈련 해역이 한반도 쪽 서해라는 점을 밝혔고 방호복을 입은 승조원들의 핵공격 방어훈련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홍콩 언론 동망은 북핵 위기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这次训练突出实战背景，训练强度大，实际实用武器多。 때맞춰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강군 건설의 꿈을 강조하며 전투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培养敢于斗争、敢于胜利的血性胆魄. 또 중국군이 북한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고해상 군용 카메라 200대를 국경 수비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북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미국도 다음 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요격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압도적으로 반격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북한 미사일 격추 훈련은 다음 달 2차례 함선과 육지에서 실시됩니다. 태평양 미해군 함정에선 일본과 공동 개발한 SM-3 블록2 미사일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합니다. 미 본토에 떨어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훈련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실시되는데 현재 50-60%대인 요격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펜스 미국 부통령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듯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에 올라 미국은 힘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use of conventional or nuclear weapons with an overwhelming and effective American response. 예상과 다른 항로 변경으로 온갖 추측을 낳았던 칼빈 스노, 그리고 도쿄 인근에 정박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한인민군 창군 기념일인 오는 25일쯤이면 한반도 해역에 다다를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분위기 속에 미야기현에선 북한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난 방송이 나와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사전에 녹음된 것으로 불과 6분 뒤에 정정방송이 나갔지만 무려 6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쏟아져 한반도 긴장 국면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미국은 일단 달라진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인터뷰 중에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반문을 하며 답을 합니다. 무역보다 더 큰 문제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d a great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China. And that meeting tells me a lot, and you've seen a lot of things happen.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돌려보내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누구도 중국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 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걸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leader in North Korea again recklessly tried to provoke. It shows why we're working so closely right now with the Chinese.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존중한다며 중국을 독려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무역을 연계한 미중 정상의 빅딜설이 갈수록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항공모함 레이건함에 올라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격해오면 압도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훈련복 차림으로 승선한 펜스 부통령은 해군 병사 2,500명 앞에서 북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defeat any attack and meet any use of conventional or nuclear weapons with an overwhelming and effective American response. 북한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급박한 위협이다.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 미국은 힘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독자 공습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nd in just the past 2 weeks, the world witnessed the strength and resolve of our new president. 북한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음 달 요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함대공 미사일로,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지대공 미사일로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을 통한 압박에 있지만 여전히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아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던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실제로는 한반도와 떨어진 호주 북서쪽 해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는 돼야 한반도 인근 해역에 들어오는데 그 경위와 의미를 워싱턴 전중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될 것이란 언급은 지난 8일 미 태평양 사령관을 통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를 확인해주면서 칼빈슨함 전진 배치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She operates freely up and down the Pacific, and she's just on her way up there. We are sending an armada, very powerful. We have submarines, very powerful.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칼빈슨함이 전혀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까지는 인도네시아 해역에 있었고 지금은 호주 북서쪽 해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미 태평양 사령부는 칼빈슨함이 호주 해군과 정기훈련을 한 뒤 서태평양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뒤에야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칼빈슨함이 예상보다 늦게 한반도로 오는 데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무력과 외교 두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칼빈슨함에 대해 폭풍우 구름이 몰려온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를 멀리 둘러오게 한 것은 중국을 배려하고 또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매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지싸움을 서해에 급파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실탄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을 매주, 매월, 매년 하겠다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의 엄포에 중국 정부가 즉각 경고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当前半岛形势已经高度复杂敏感，中方坚决反对任何加剧对立紧张的言行。 중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핵실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최근 이지스 구축함을 서해에 보내 처음으로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해상 기동훈련에서 병사들이 방사선 방호복까지 착용해 북핵 사태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 보시는 베이징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건군 85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정원격인 중국 국가안전위원회가 위기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병력 증파설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한미일 3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공조 등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은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미사일만 11가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미사일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부터 장갑차 같은 궤도형, 트럭이 끄는 트레일러형, 납작한 자동차 형태인 차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차량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이 미사일 차량들은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1호가 트레일러에 실려 등장합니다.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침묵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집단. 트레일러에는 신호트럭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호트럭은 중국 최대 트럭 회사로 이 회사의 한 트럭 모델과 전조등과 와이퍼, 사이드미러의 모양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5년 열병식 때는 300mm 방사포 발사대로 등장해 중국산으로 의심받았었는데 이번에는 SLBM 운반 차량으로 재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형 ICBM급 추정 미사일을 실은 트레일러의 타이어에서는 중국 트라이앵글사와 챙샨사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또 마지막에 등장한 이동식 발사 차량은 지난 2010년 중국이 목재 운반용으로 북한에 넘긴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산 임업 부분에서 대형 준정 기제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투려온 것을 군수품으로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며 차량 지원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이달 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얘기가 나와 정상들의 왜곡된 한국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뒷얘기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두 차례 모두 5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역사 문제도 얘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의 역사를 얘기했다. 수천 년 역사와 많은 전쟁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더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이어 10분 동안 듣고 나서 나는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만으론 시 주석이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듣는 과정에서 오해한 건지 통역의 실수인지 등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미 언론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언급은 한국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만약 시 주석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관동대 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내 비판이 많아서라는데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역사 지우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923년 도쿄 일원을 덮친 규모 7.9의 관동 대지진. 지진과 이후 발생한 화재로 10만 명 넘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불을 질렀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면서 제일조선인 등 6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4名の先人を包囲攻撃し、いずれも重傷を負わせ、10名ほどは山林内で死体となってうずめ。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과거 대형 재난에서 배울 점을 찾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만든 보고서에서만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 대상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들어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실려 있냐는 비판이 많았다는 게 삭제 이유입니다. 朝鮮人を虐殺した日本人を起こしてしまった。そのことを何の反省もなく隠蔽され 잘못된 과거사를 똑바로 직시하지 않고 덮고 피하는 데만 급급한 일본 정부의 역사 지우기 행태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 부산 신항의 모습입니다. 이 많은 컨테이너들을 세계 곳곳에 나르기 위해 전 세계 해운사들끼리는 동맹을 맺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을 전후해 치열한 합종연행을 거쳐 4개였던 해운동맹은 이달부터 3개로 재편됐습니다. 하나 남은 우리 대형선사는 세계 1위 해운사들과 정식 동맹보다 낮은 단계의 협력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맡던 물동량의 43%는 외국 선사로 넘어갔습니다. 높은 무역 의존도 때문에라도 우리 해운업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뿐 아니라 배 한 척이 정박하는 동안 항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의 경제 효과를 지영철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국적선사의 컨테이너선 현대드라이브가 부산항에 접근해 옵니다. 길이 366m에 폭 48m, 높이 72m에 이르는 국내 최대 화물선입니다. 육중한 선체가 항만에 접안하는 것부터 상당한 작업입니다. 우선 예인선이 동원되고 무태선 인부들이 오가며 배에서 내린 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한 번 오갈 때마다 부산항은 시설 이용료 1,900만 원을 받습니다. 긴 장대를 든 사람들이 배에 오르고 갑판이 바빠집니다. 싣고 온 컨테이너를 내리기 위해 고박장치를 풉니다. 이때 선내정비도 이뤄지고 실주간의 항해를 위한 부식도 채웁니다. 해산물, 김치 반찬, 야채, 과일 있고요. 육고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시작된 본격적인 하역 작업은 밤새 이어집니다. 세계 시장을 공략할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무역통상국가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의 99.7%가 이처럼 배를 통해 이뤄집니다. 옮겨진 컨테이너는 이동 때 대양의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트럭으로 날라 크레인으로 올리고 고박하는 과정까지. 컨테이너 하나당 하역료는 12만 3천 원. 이번에 3,200개가 실려 3억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역을 마칠 즈음 조타실에 나타난 도선사. 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바람 방향은 사우웨스트. 선장과 함께 물기를 잡습니다. 드디어 출항을 알리는 방송이 울리고 육중한 선체는 서서히 부두와 멀어집니다. 접안했던 터미널에는 이용료와 환경관리 비용 7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배 한 척이 이렇게 30시간 동안 머물며 부산항에 뿌린 돈은 4억 6천만 원. 크레인 기사, 갑판 인부 등 130명이 동원됐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이번 항해와 달리 태평양을 건너면 더 많은 짐을 싣고 기름도 넣어야 해서 경제 효과는 24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해운업은 항만경제, 지역경제와 이렇게 직결됩니다. 해운업을 다시 일으켜 더 많은 화물과 알짜 노선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브렉시트 전략에 대해 줄곧 비판을 제기해온 정치권을 물갈이하겠다는 의도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영국 하원은 현재 조기 총선을 실시할지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오는 6월 8일 2년 만에 총선이 다시 실시됩니다. 그동안 조기 총선은 없다던 메이 총리가 말을 바꾼 것은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줄곧 비판해온 야당 등 정치권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다시 묻자는 의도에서입니다. 험난한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메이 총리가 정치권을 다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What they are doing jeopardizes the work we must do to prepare for Brexit at home, and it weakens the government's.
여론조사에서 집권당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아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줄지 않는 등 승리를 확신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Around Brexit and go back to Parliament for authorisation and that sort of stuff because the country will now speak again. 노동당 등 모든 야당이 조기 총 우리 애국의 부산 시민 여러분, 전 국방부 장관이셨고 안기부장이셨던 오경의 장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부산 지역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남이 정부로 가는데 부산 그러면 두 가지가 유명한 데 있죠. 하나는 북부시장하고 장안시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말 부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이 요 부산 지역과 낙동강 남쪽만 놔두고는 백척간지에 서 있을 때 모든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함흥 흥남 결승을 통해서 왔었던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부산에서는 모두를 다 포용해서 우리를 살려준 이 어머니와 같은 것이 부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작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김일성이가 무력을 가지고 남침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 종북 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살아남시킨 이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 받쳐주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 노력을 말하자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정령은 바로 낙동강 전쟁까지 희생을 당해서 밀려온 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지켰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진을 해서 한독강까지 갔었던 그때의 기획으로 우리는 이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평생을 군인으로서 살았고 국방부 장관과 안기부장을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사랑하시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사랑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정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잘못써가지고 제가 안기부장하고 국방부 장관 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종북 자위세력들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온통 온 세상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와 방공의식이 부족하고 또 배신의 정당들이 많이 생기고 정치인들이 생길 때 어리고 신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저는 최근에 사실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작가들 전부 다 살펴봤더니 내가 사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한 사람도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이 좋은 후보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다시 종북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시죠? 그런데 제가
있습니다. 뭐냐? 문재인이 찍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당선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좀 낫다는 변호사님 도착하셨네요. 안철수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이 박지원입니다. 왜냐하면요, 박지원이는 문재인이가 돼도 좋고 안철수가 돼도 좋고 저희 바둑의 용어로 말하자면 온돌이 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력이 명확한 우리 부산의 애국시민들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요. 여사에 가만 보면은 연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 아는 소리인데, 내가 다 아는 소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우리가 조원진 후보를 이제 우리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원진 후보를 함께 이제 다니면서 지난번에 태극기 집회 등등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 조원진 후보에 대한 이 부분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원래 김진태 의원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조원진 후보가 그 다음에 도중에 같이 우리와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김진태 의원보다는 조원진 의원이 훨씬 더 의원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결산을 했고 나이도 많지만 이 조원진 후보가 그때 당시에 김진태 후배를 얼마나 뜻이 존재를 하는지 그 인물을 보고 역시 참 훌륭하고 통감은 그와 같은 남성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떠났지만은 이 조원진 의원이 사실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자기 국회에서 그 당을 팟빵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은 바깥에 나오면 얼어 죽는 거라고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조원진 의원은 얼어 죽을지 언전 나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뛰쳐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이 조원진 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될 때, 대통령 될 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품을 해놓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배신하기가 반복도 하는 것이 오늘의 정치인들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확실한 인재 아닙니까?